췌장암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네네. 아주 사막 같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이 췌장암 세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얘들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영양분을 가져온다든지 네. 자기 자신의 영양분을 어떻든 재활용하는 이런 기전이 활동이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심지어 밖에서 음식을 섭취 안 하더라도 췌장암은 자기가 우리 인체에서 뭐 단백질에서 근육에서 자기 필요한 영양분을 뺀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네. 특이한 암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우리 그 췌장암이 생존율이 10대 암 중에서 네. 정말 최 12% 정도 지금 네.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나 폐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지금 폐암, 특히 폐암 또 국가 검진으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조사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위내시경이나 뭐 대장내시경 같은 것들이 많이 받으시고 네. 췌장암은 내가 어떤 뭐 증상 초기 증상도 없으니까 네. 네네.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고 경각심이 있었을 때 이걸 내가 좀 의심해보고 해야 되는 건지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너 췌장암 한번 검사하러 가봐야지 할 수도 네. 없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매번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 통계가 보면은 이제 췌장암의 발생 빈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한 7,000명, 2018년에 한 7,600명이니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매우 이제 안 좋게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12%. 이게 저희 입장에서 12%가 굉장히 희망적인 숫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네네. 제가 학생 때는 4% 미만이었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4%요? 생존. 그러니까 이제 4% 대비하면 지금 몇 배인가요? 3배. 네네. 우리나라 데이터가 보면 3배잖아요. 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왜냐? 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연구가 되어야만 새로 이제 할 수. 지금 이제 사실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조기에 발견할 방법이 있냐 저한테도 많이들 오시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CT나 이런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MRI 찍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고민이 되고 만약에 나는 주변에 누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지 췌장암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와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오히려. 그 그런 사진을 분들 CT 말씀하시는 뭐 CT를 찍던 CT가 이제 좀 빨리 찍기도 하고 뭐 편하기는 한데 저희가 보기도 네. 뭐 CT를 찍어도 되고 MRI 찍어도 되고 이제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네. 한번 검사를 하라는 거고 네. 그게 모든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자면 네. 스트레스가 암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40년이 됐어요. 근데 그 기전이 어떠냐 하는 기전 밝혀진 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왜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안 좋냐? 이 기전. 그냥 생각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당위적으로 네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불과 2년밖에. 이게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 기전을 억제하는 약들이 이제 개발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사실 저도 연구 논문을 봐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어떤 이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년 또는 10년 내에 치료에 새로운 어떤 뭔가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은 또 내시경 네. 시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내시경으로도 췌장암 치료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간단히 어떤 건지 좀 얘기 네. 해주시죠. 내시경 치료는 뭐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췌장암은 이제 췌장 머리가 12지장에 있거든. 주로 이제 이렇게 있는 형태고 네. 담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막혔을 때 토하거나 황달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때 그 췌장은 위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거기서 췌장을 이제 조직 검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치료들은 보면 전이성암, 사기암은 어떻든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가 잘 돼야 되고 절제 가능한 암은 아직도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네. 근데 요 3기라고 있어요. 네. 절제는 안 되는데 전이가 없는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수술은 못 하는데 네네. 전이는 없는. 이게 국소형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췌장암에 이런 형태가 한 3분의 2,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요거는 뭐 말씀드리면 어디 부검한 데이터가 있어요. 돌아가신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전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휴, 그래서 그럼, 이게 네. 좀 달라요, 형태가. 어떻든 국소 형태의 암에서 국소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항암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 네. 요걸 어떻게 하는 치료. 요게 바로 여기다가 뭐 방사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국소요법 이런 게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 네네.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논문으로 내고 연구결과 발표했지만 여기다가 유전자 같은 걸 넣어서 어떻든 국소를 조절하면은 요게 잘 조절되면은 수술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도 요즘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 기자님 좀 또 질문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평상시에 췌장암을 좀 예방하려면 그렇죠. 우리 네. 췌장암 맞아요. 뭐 네. 비만이라든가 네. 뭐 만성 췌장염이라든가 당뇨, 네. 흡연, 뭐 음주, 특별하게 좀 췌장암에 그렇죠. 있어서 이것만은 좀 피하고 생활 습관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시거나 조언해 주시죠. 네. 갑자기 기대가 됩니다. 췌장을 많이 보시니까. 네, 되게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보통 이제 외래에 오시면 네. 보호자분들 뒤에서 얘기를 하세요.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흡연은 네. 이제 췌장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암들의 위험 인자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보고에 보면 흡연을 할 경우 이제 췌장암 전체의 위험 인자를 이렇게 나눠 보면 네.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20%, 25%까지 된답니다. 오. 그래서 우선 지금 췌장암이 걱정되고 한다면 흡연 금연을 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이제 흡연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라는 거고요. 네네. 이제 술도 많이 생각해요. 술도 이제 뭐 금주한다. 근데 사실 이제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술로 인해서 만약에 만성 췌장염이 와 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췌장이 술에 좀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절주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는데, 저쪽 하나 끊어야 되는. 네, 끊어야 됩니다. 금주. 네. 금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만성 췌장염도 아니고 뭐 술도 좀 약주하시지만 그 술에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없다면 네. 어느 정도 약간의 뭐 술, 적어도 뭐 한두 잔 정도의 네네. 술은 네. 제가 보기엔 그까지 이제 금주해서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주를 하라.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만 이제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좀 뭐 네네. 얘기 드렸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가벼운 한두 잔의 술 하면서 얘기하고 담소 나누고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저희가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그래도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해서 아. 금연은 하되 네네. 이제 음주는 약간의 음주 정도는 네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네네. 금주가 췌장암을 100% 예방한다 이런 거는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어느 논문은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거는 있어서 그냥 네. 그 정도까지만 아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도 또 본인 주량이 있는 거니까 또. 네, 음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실 뭐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췌장이 나빠지는 분이 한 10%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좀 여러 가지 그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 나쁜 거지 뭐 췌장에 나쁠 수는 없고. 췌장암이 또 이제 또 다른 암에 비해서 가족력 네. 또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가족력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족력은 이제 일총관계니까 아버지, 부모님, 형제, 자식입니다. 직계가족. 네, 직계가족인데 이제 거기서 한 분이 있을 때는 너무나 많잖아요. 한 분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험 인자가 좀 한 3-4배 정도지만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직계가족 중에 2명부터 이제 한 9배 정도라고 돼 있는데 2명부터 좀 본인이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외국 프로그램에 보면 2명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 보면 네네. 가족 2명 중에도 유전자 변이가 췌장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데 네네. 없는 분들은 암이 안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1년에 7,000명, 8,000명 이렇게 되면 사실 가족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걸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한 연구 결과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2명 이상 있지만 유전자 검사가 있는 유전자 이상 췌장암 특정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좀 더 발생률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네. 없는 분들은 낮은데 이제 국내 현실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도를 말씀드리고요. 3명 정도면 이제 한 30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네네네. 뭐 그래서 좀 이제 그럴 때는 전문가와 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께서 아까 그 생존율이 12% 정도밖에 안 됐으면 애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발전이었고 네. 희망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췌장암을 가진 분 또는 보호자분들께 좀 뭐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췌장암 하면 사실 뭐 제가 걸렸다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기보다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네.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걸렸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죠. 당연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단이 좀 흐려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많은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보들이 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정보를 보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런 의미지 저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인터넷은 이제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믹스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많지만 정돈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는 게 어렵게 되고 판단이 이제 좀 자칫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많이 휩쓸리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어떻든 이제 진단이 되면은 이제 전문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뭐 이제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의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입원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상의할 시간을 좀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충분한 상의를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받은 인터넷으로 이제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부모님께서 췌장암 진단이 4기인데 서울에 왔더니 빨리 이제 치료하라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혹하셔가지고 다른 치료 이제 암을 굶겨 죽이면 된다고 하는데 식사를 안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은 굶어도 암세포는 자기가 취할 걸 다 취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냥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런 치료에 너무 네네.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정말 전문 그리고 그 치료가 증명된 입증된 치료 앞으로 또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향후에 1년, 2년, 5년 내에도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고 특히 이제 그 의료진과 잘 상의하고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치료에 임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4기 암인데도 5년, 10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니까 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질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슨 의미냐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좀 그 본인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암일수록 네네. 사실 막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인터넷이 정보도 엄청나고 정보의 바다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치료가 힘들어서 민간요법이라든가 이제 검증되지 않은 여러 정보에 빠지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방법은 정말 좀 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야, 그런 분들 굳이 민간요법 이렇게 찾지 마시고 우리 황진유 교수님 꼭 찾아보시고요. 자, 이상 명의가 뽑은 명의 췌장암 비수술 분야의 최고 명의로 등극을 하신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수학인내과 황진유 교수님 모시고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